네, 안녕하십니까. 토무룩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지금 이거는 이제 집에서 찍는데 편집은 본가에 가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쉐보레 트래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GM이 북미 시장 스테디셀러 쉐보레 트래버스의 국내 출시를 결정하였는데요. 전량 미국에서 수입되는 차량이고요. 미국 현지보다 저렴한 가격을 책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그리 저렴하지는 않아요. 현재 대형 SUV 시장의 이제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팰리세이드보다 좀 비싼 가격에 책정이 되었거든요. 한국 GM에서는 익스플로러를 라이벌로 결정하고 출시를 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쉐보레를 국산 브랜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보다는 팰리세이드나 모하비의 경쟁차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쉐보레 트래버스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최근 한국 GM은 국내 생산 라인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보레라는 브랜드를 한국 수입차협회에 등록하는 등 탈국산 브랜드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래버스 역시 초도물량 3,000대를 모두 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이후에도 국내 생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북미에서 판매 중인 그 모델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익스플로러라는 차량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합니다만 그 파일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좀 의문이긴 합니다. 트래버스는 커다란 차체, 그리고 남성적인 디자인, 3.6L 대배기량 엔진 탑재 등 전형적인 북미 대형 SUV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의 차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옵션에, 안 좋은 연비에, 투박한 실내 인테리어에. 대배기량 엔진 탑재로 인해서 세금이 높아지고 그리고 연비가 하락하는 것도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래버스는 3.6L 6기통 직분사 엔진이 탑재되었고요. 하이드라매틱 9단 미션이 매칭됩니다. 이를 통해 314마력의 최고 출력과 36.8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데요. 커다랗고 무거운 차체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수치면 나쁜 편은 아닙니다. 문제는 연비입니다. 복합 연비가 리터당 8.3km에 불과합니다. 거기다 시내 연비는 7.1km/L고요. 고속도로 연비마저도 리터당 10.3km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플래그십 세단이나 고성능 스포츠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연비거든요. 이러한 연비를 쉽게 받아들일 만한 소비자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주로 캠핑을 많이 다니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많이 즐기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낚시 등의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긴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낚시는 이제 혼자 많이 다니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진 않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고 많은 짐을 싣고 다니는 사람들은 캠퍼예요. 근데 캠핑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자녀들을 둔 대체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과연 엄청난 연비에 엄청난 그 세금 보험료가 비싼 차를 선호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아무리 대세가 디젤에서 가솔린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SUV에 있어서만큼은 국내 소비자들의 디젤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ECR, SCR, DPF 등 여러 그 장치들을 별도로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을 때 느껴지는 그 차이점, 그리고 배기량으로 인해서 높게 나오는 세금과 보험료 등을 보면은 압박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부부들은 이러한 점에서 이 차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2.2L 디젤 엔진이 탑재되었고요. 복합 연비가 12km/L가 넘어갑니다. 새로 출시될 모하비조차 3L 디젤 엔진이고요. 리터당 9.3km의 복합 연비거든요. 두 차량 모두 이 차보다는 좋은 연료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이미지를 보면 쉐보레 트래버스는 상당히 괜찮은 실내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투톤 컬러로 색상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름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가 탑재된 것 같고요. 대형 차량에 걸맞는 큼지막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올해 서울 모터쇼에서 이 차를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본 실내 인테리어는 다소 기대 이하였습니다. 미국 차답게 뭔가 좀 허술했고요. 최근 트렌드가 디지털 클러스터인데 이 차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마감 소재도 통통 튀는 플라스틱, 약간 저렴해 보이는 것들이 사용되었고요. 5m가 넘는 대형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센터페시아의 모니터는 8인치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모터쇼에서 전시된 차 말고 실제 출시된 차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도 미국 차이니만큼 높은 수준의 실내 인테리어는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서울모터쇼에서 본 바도 그렇고요. 실내가 굉장히 넓습니다. 5200mm에 달하는 전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실내 공간은 엄청나죠. 이 차 7인승인데 3열 부분에 레그룸이 850mm에 달하거든요. 성인도 충분히 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캠핑이나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엄청난 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실릴 수 있을 만큼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죠. 트렁크 적재량이 651L고요. 3열을 폴딩했을 때 1636L, 2열까지 폴딩했을 때 무려 2780L의 그 적재 공간을 자랑하거든요. 공간이 부족해서 캠핑을 못 다닌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뒤쪽에 히든 스페이스를 포함해서 수납 공간 면에서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놓은 모습입니다. 자, 이 차의 가격은 가장 싼 모델이 4,520만원이고요. 최상위 트립은 5,520만원에 달합니다. 팰리세이드가 가장 비싼 모델이 4,020만원이에요. 팰리세이드의 가장 비싼 모델과 트래버스의 가장 싼 모델 간 가격 차이가 500만원이나 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자, 트래버스는 수입차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소비자들이 이 차를 수입차로 생각을 할까요? 우리 차의 경쟁차는 저 차가 아니야. 이렇게 시장을 무시하고 제조사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해서 망한 차가 크루즈입니다. 타보면 크루즈가 주행 질감이나 모든 차의 완성도 면에서 아반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누가 크루즈를 탑니까? 아반떼를 타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차를 팰리세이드의 경쟁차로 생각을 하지 익스플로러의 경쟁차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거는 그 브랜드에서 경쟁차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인식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비싼 가격 정책을 취해버리면 누가 이 차를 사겠습니까? 저는 이 차의 가장 단점이 바로 이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북미보다 싸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 단가를 낮췄어야죠. 이 가격에 내놓고 이게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본사는 모르겠지만 한국주행 관계자들은 많이 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행 질감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타보지 않아서 이 부분은 패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행 질감이 월등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행 질감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네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쉐보레가 좀 더 커져서 현대기아를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